홍준표 지사의 건방지다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교육장을 부합적으로 대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올 4월부터 무상급식 예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연간 부담액이 최고 2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역 항공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던 홍준표 지사의 교육계를 향한 건방지다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상남도는 당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천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18개 시군 교육장들의 합동 기자회견입니다. 하루 전날 김해 시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에게 건방지다고 말해 교육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일선 시군을 방문하며 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과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발언에 삼가라. 경상남도는 문제가 된 발언이 있었는지 당시 녹음된 7분 2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교육청의 부정예산 1,300억 계산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저한테도 그에 대한 시간 말씀 한번 시간 주셔야 됩니다. 몇 마디가 더 오간 뒤 곧바로 고성이 터집니다. 내가 그 교육장하고 지금 논쟁하러 왔어요? 그만 얘기 마세요. 그리고 문제의 발언 건방지다 대신에 예의 없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그래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사님부터 예의 지키세요. 경상남도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남도교육청에 사과와 거짓말을 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장들은 건방지다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교육장에게 예의 없다, 당신이라고 하며 홍 지사가 고압적으로 김해 교육장을 윽박질렀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민간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연간 부담액이 9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상급식 중단입니다.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2명 경우에다가 2명 다 자부담을 제가 100%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른 데서부터 줄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방과후를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한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한 끼당 급식비는 초등학생 3,080원, 중학생은 3,300원, 고등학생은 3,580원입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1년 급식비 부담액이 초중고 3자녀 가정은 221만 원, 중고 2자녀는 175만 원, 초중 2자녀는 96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각 가정에 급식비가 부과되면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소득 거의 10% 정도가 급식비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각 가정마다. 학부모들은 4월 무상급식이 중단되기 전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채권은행들의 금융지원으로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통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선박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는 STX 조선해양. 과거 저가에 수주했던 선박들을 정리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영에 있는 성동 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말이 채권은행 쪽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채권자금 관리 아래 있으면서 수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은행들은 조선소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상태. 이렇게 지원된 자금이 STX 조선해양에는 3조 원, 성동 조선해양에는 1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법인 합병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효과를 점검한 뒤 통합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각자가 정상화하기가 힘드니까 무엇인가는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협약으로 잠시 위기를 넘긴 경남 지역 조선소들. 하지만 가시적인 경영 개선이 없어 통합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업 제안서 제출은 일정이 연기됐지만 지역 항공업계는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의 황재락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던 F4와 F5. 하지만 대부분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어서 전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개발 비용만 약 8조 원, 전체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달 말로 입찰이 연기된 이번 사업은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의 2파전 구도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은 카이는 T-50을 개발해 수출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미국 협력업체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부분이 약점입니다. 땅콩해양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대한항공은 국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유럽 에어버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800%에 이르는 부채 비율과 기술력 부족 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술 이전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 요소이기에 경남의 항공기업들도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남의 항공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KF-X 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개해 연내 최종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설을 앞두고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피해 근로자만 5만 명에 가깝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계속되는 적자로 폐업이 결정된 의령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경비로 일했던 72살 장모 씨는 설 대목을 맞을 여유가 없습니다.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석 달 동안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없는 데는 3개월 된다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응? 돈 10원 깎아가 내일 모레 대목인데 좀 난리거든요. 이 병원의 폐업으로 장 씨처럼 석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둔 직원만 5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는 4만 8천여 명. 1년 사이 1만 명이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1,8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17% 증가해 최근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17일까지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 40여 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기는 역부족. 지난해에도 2-3달 안에 청산된 체불액은 전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사를 한 후에 체불 금액을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하고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사업적인 시정지시 기회를 주고 시정지시가 안 되면 그 후에 사법처리 절차로. 경기 침체에 임금 체불액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은 우울한 설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축구 동계 전지훈련 참가 9개 팀 200만 원, 창원시 마산 봉암공단 협의회 100만 원, 창원시 신월동 낙지 한 마리 수제비 손님 일동 64만 1천 원, 창원시 북면 박철웅님 50만 원에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가야읍 천리교 함안교회 신도 50만 원, 창원시 성산구 삼보정사 신도회 37만 5천 원, 함안군 칠서면 노인의 김원석 회장 30만 원, 합천군 야로면 양돈단지 회원 30만 원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문재인 국회의원의 당대표 선출이 경남의 정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방 분권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지역시 도당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내년 총선에서 영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야당 후보들의 득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에 있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 행위 4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말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건넨 모 조합 대의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 마을 주민 모임에 참석해 조합원에게 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도 적발하는 등 모두 4건의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대 단체의 대표를 도지사가 맡는 방식으로 통합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회장을 오는 27일에 선출하기로 하고 홍준표 지사가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대 단체를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체육회의 당연직 대표를 맡는 홍 지사가 출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단체 통합에 대한 체육계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중고등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훌륭한 인적 자원 확보는 도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창원 지역 중고등학생의 학력은 수도권은 물론 다른 대도시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창원 지역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마이스터고와 외국어 등 특목고 유치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주장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탈핵연대와 핵발전 반대 시민행동 등 경남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 원자력위원회가 수명 30년이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